예, 이번 시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정리하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부분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가 소유일 때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즉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유류대, 보험료, 기타 관련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구분 기장하는 부분 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분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16년도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하고 복식부기 의무자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16년도 이후 취득분은 강제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5년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임의상각입니다. 그죠? 정률법으로 임의상각 하셔도 됩니다. 17년도 이후에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강제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강제상각이 된다라는 거,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보시면 강제상각일 때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액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차액을 송금불산입 필요경비 유보 처리해야 되겠죠.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각 범위액 초과 부분이니까요. 앞에 우리 감가상각비 이론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상각 범위액보다 오히려 작다. 작은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면 차액 부분, 그러니까 상각 미달 금액이죠. 시인 부족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유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 조정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 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나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액이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감액을 잘 모르겠다. 수선 유지비까지 금액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수선 유지비 금액 유지비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3%로 보시면 됩니다. 자, 총 리스료 중에 보험료, 자동차세 뺀 금액의 3%를 수선 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료나 자동차세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총 금액의 97%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총 전체 비용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부터 적용을 합니다. 전체 비용에 대해서 업무 사용 금액은 관련 비용 총액에다가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하고 작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별 총 주행 거리 분에 승용차별 운행 기록부에 의한 업무 사용 거리가 있습니다. 요 비율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 업무 사용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까지를 업무 사용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나면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경비 산입된 금액 중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이 또 들어갑니다. 업무용차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자,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해당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로 소득처분하고요.
리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인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에 필요경비 산입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초과해서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도 초과 2월액을 단기 800만 원 미달할 때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송금 산입해준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800만 원 미달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차량 처분 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차량을 처분을 했을 때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으로 균등하게 해서 매년 필요경비에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정해 주지 않고 최대한 800만 원씩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폐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월액 잔액은 전액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필요경비 부분입니다. 자, 한도 초과 2월액을 800만 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산식을 한번 보면 일반 차량이나 리스 렌트 차량은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과 제로 금액하고 큰 금액 기준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과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상당액하고 차이 금액 부분하고 상각비 한도 초과액 2월 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둘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0원보다 많다라고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무 적용사항, 유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 시간에 우리 그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론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그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과 동시에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은 세무사랑 프로의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가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업회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맞춰달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죠. 기업회계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보시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6번이 되겠는데요. 자,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이 상각범위액, 회사에서 세법상의 상각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이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때에는 회사 계상액과 회사 계상액은 반드시 손익계산서, 즉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상각액을 일괄 우리 회사는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한 푼도 계상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계상액을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즉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반드시 일치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 삭제하거나 수정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상단 부분에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각액 제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버리면 회사 계상액은 전부 잔액이 제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회사 계상액과 우리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관련되는 감가상각 자산을 매각을 했는데 매각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8번의 차량 운반구입니다.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차량은 매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양도 일자에 양도 일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관련되는 데이터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때 이 매각된 양도 자산은 제외되고 나머지 자산들만 관리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 일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해서 양도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유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또 반영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일자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고정자산 등록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습니다. 기계장치 해서 금액은 5천만 원에 취득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다 등록을 합니다. 3번, 자, 계정 과목은 206번이 되겠죠. 그리고 5천만 원 금액란에서 엔터를 치면 팝업 창으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팝업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자, 이 부분은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보시면 회계 탭이 있습니다. 회계 탭에 기본적으로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등록 사용 여부에서 사용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간편 등록을 통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확인 탭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 확인 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붕괴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기계장치 206번을 조회를 하면 기계장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연도 중에 회계 처리함과 동시에 감가상각비는 연말에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죠? 연말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이 있을 때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별도로 우리가 일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단기 중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바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고정자산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과대 계상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 관련되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세무사랑 프로 기능 설명이라고 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는 거의 190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기본사항 등록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기초 가액과 정기말 상각 누계, 정기말 장부가액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실 거는 단기 중 취득, 단기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단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득한 부분은 4번에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단기 취득 부분은 자산의 원가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액, 즉 적시상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지출된 금액을 수선비로 비용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용 처리한 금액을 7번 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나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이 있다라고 하면 8번과 9번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유보잔액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유보잔액은 우리 개인조정에 보시면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유보소득 조정 명세서에 기계장치에 대한 기초잔액 유보 금액이 있죠. 2,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전년도 감가상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은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변동이 됩니다. 상각 범위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나 원가 명세서의 감가상각비로 반영된 금액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정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될 거고요. 그 금액은 회사 계상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 중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선비로 비용 처리되어 있겠죠. 수선비로 비용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과소상각분을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을 했다라고 하면 그 금액도 우리 손익계산서상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계상이 되어 있지만 회사 계상액에는 우리는 직접 수동으로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함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비 구분은 1번부터 6번까지 제조, 도급, 보관, 분양, 운송, 판관비 쪽으로 해서 경비를 선택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비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결산 자료를 입력을 할 때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 자료 입력 부분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불러오는 부분이 있었죠. F7번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경비와 판관비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 분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그 경비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또 하나 보실 부분은 지금까지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등록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등록되어 있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단 부분에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장부가 비교 버튼을 눌러보시면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관련해서 하단 부분 차액란에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빨간색으로 금액이 안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1월 31일 날 취득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미리 우리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하지 않고 등록을 못했다라고 하면 자, 장부가액 비교를 눌러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장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이 부분은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등록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위적으로 등록했던 기계장치 부분 정보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제가 우리 사례에 있는 부분 갖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운영해 보시면 백두무역 상사의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 건물부터 비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입니다. 202번 건물 부분 보시면 회사 계상액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자료에는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료의 네 번째 자료에 보시면 1월 31일 날 전기의 감가상각비 내용을 확인했더니 과소계상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가 있지만 이름표는 다르지만 감가상각비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 계상액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품 관련되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품 에어컨 관련되는 부분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상각 범위액 기준으로 회사 계상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기 같은 경우에 단기 취득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각 범위액과 회사 계상액이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6번이 되겠는데요.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계상액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변경되어 있고요. 차량 운반구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두 번째 자료에 보시면 기준 내용 연수, 건물은 40년이고 기타 자산은 5년이다. 내용 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로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요.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됩니다.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보면 16년도 이전에 취득했던 자산들은 정률법으로, 16년도 이후에 취득했던 부분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해서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되는 자산에서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업무사용 비율을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이전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관련해서 우리 자, 기계장치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료 7번째 자료에 보시면 2019년 12월 26일 날 매각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체 양도에 양도 일자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상태에서 개인조정의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으로 갑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해서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정액법 관련되는 부분과 정률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각 내용이 또 세무조정 사항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인부조액이 나왔죠. 600만 원에 대한 시인부조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추인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7번에 기왕 부인액 단기 송금 추인 금액이라고 해서 6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법에 가시면 차량 같은 경우에 아우디 차량 관련해서 100만 원이 상각 부인액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량과 관련해서 100만 원 유보 처리를 했고요. 유보 처리를 했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 이전에 기계장치 600만 원 송금 추인을 했고요. 비품에 대해서 17만 6천 원 송금 부인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미상각분에 대한 조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양도자산이 있었죠. 자, 양도자산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계상액과 상각 범위액 일치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F3번 조정 등록을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하단 부분에 세무조정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합계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상각 부인액 117만 6천 원과 시인부족액 688만 5천 원 송금 추인해 준 부분에 대한 합계표가 나옵니다. 요 내용 한번 확인하셔갖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그 다음에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확인 부분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갖고 CF8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면 상각비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서
회사 송금 계상액이라고 하는 7,088만 5,699원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감가상각비, 전기오류 수정 손실, 수선비 이런 쪽에 있는 내용들과 취합해서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장부관리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을 기장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운행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1번 차량과 2번 차량에 대해서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세무대리인들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우리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운행기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세무조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갖고 제가 작성했다라고 가정하고 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명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불러오기나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면 차량 관련되는 부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4개의 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차량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 쪽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가 있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운행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정보에 있는 주행거리 정보가 반영이 될 거고, 운행기록부가 없다라고 하면 주행거리와 업무사용거리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서 세무조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벤츠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기록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 비율로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되어 있는 부분이 1141만 41만 300원 아우디 차량이죠.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 1,3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계산되어 있지만 우리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때 우리가 송금 부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상각 잔액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아우디 차량은 어떻게 되죠? 1,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부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직부인된 금액을 제외한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원래 1,300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을 텐데 1,2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업무 사용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업무 사용 금액과 업무 외 사용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타 차량은 이 경우에도 운행기록부 미사용입니다. 그러면 업무 사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기준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계산되어 있고요. 자,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차료 관련되는 부분은 리스 차량은 총 리스료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비를 차감을 해야 되는데 수선유지비를 모를 때에는 7%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9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사용 비율 금액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유보나 인출로 세무조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그 다음 연도 800만 원 미달할 때 감가상각비 범위액이 800만 원 미달할 때 그때 송금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경비 추인해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전년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한번 보시면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973만 원이 한도 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전기 2월 금액이 자동으로 전년도에 있는 데이터로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이 두 번째 차량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죠? 1,000만 원에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등록을 했고요. 양도가액을 등록을 하게 되면 처분 손실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처분 손실 금액이 1,588만 8,970원입니다. 근데 처분 손실 800만 원 넘어가면 송금 필요경비 불산입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800만 원을 제외한 788만 8,97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F3번 조정 등록을 눌러서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 미사용 부분, 처분 손실 한도 초과 부분,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필요경비 추인되는 금액, 그죠? 양도로 인해서 추인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그 금액까지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감가상각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이었습니다.